안녕하세요. 보스터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시고 필요하시는 나보다 키 큰 사람을 상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 체형상 제 키보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평생 동안 스포츠에서 또 실전에서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항상 큰 사람들과 상대하게 되거든요. 평생 동안 제가 고민했던 답들 어느 순간부터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그 노하우와 함께 뭐 일반적인 기본적인 그런 방법도 알려드리면서 전반적으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그런 통합적인 기본적인 대응 알려드리고요. 뒷부분에서 제가 저만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정쩡하게 있어서는 안 돼요. 상대의 거리에 있어서는 안 되고요. 키가 크거나 발차기를 주로 하시는 분들 앞에서는 아예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가까운 곳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어정쩡한 거리에 있다가는 나 잡수 뭐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먼 거리를 유지하다가 기회를 봐서 이제 안쪽으로 파고드는 건데요. 자, 일단 키 큰 사람들의 장점은 뭐죠? 일단 팔다리가 길잖아요. 그래서 뭐 주먹으로 봤을 때는 스트레이트 같은 직선 펀치들이 강하죠. 아무래도. 근데 이게 팔이 긴 분들이 직선이 강하지만 약점이 곡선은 약하죠. 아무래도. 각이 가까운 곳에 붙어서 훅을 치기에는 각이 안 나옵니다. 신체 구조상. 그래서 가까운 곳에 붙어서 스트레이트의 싸움이 아니라 훅과 어퍼의 싸움으로 가게 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러한 계산법은 또 복싱이 약간 위주의 계산법입니다. 이건 실전 종합격 투기잖아요. 그래서 팔꿈치도 있고 무릎 공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단순히 이제 주먹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이 주먹 공격을 섞으면서 이 그래플링을 노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플링의 경우 어떻습니까? 키가 큰 사람이 유리할까요? 작은 사람이 유리할까요? 그냥 단순히 가정에서 같은 힘이라고 봤을 때는 동일한 체중과 힘이라면 작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더 밑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단전적으로 유리하다 할 수는 없지만 약간 같은 힘과 조건이랑 봤을 때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플링으로 상당히 파고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펀치를 뻗는 것보다는 서서히 견제를 던지면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주먹만이 공격이 아니고요. 다른 옵션이 있으니까 그래플링으로 상대가 키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의 상대를 파고드는 것보다 작은 사람이 키 큰 상대에게 파고들어서 언더 거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렇죠? 다리 태클도 마찬가지고요. 이 중심, 하체 중심이 높이 있기 때문에 대응 시간도 길고 또 중심도 아무래도 많이 흔들리기 쉽겠죠. 그리고 이 키가 작은 사람이 큰 상대를 상대하는 그 정석을 보여준 것이 바로 마이크 타이슨이죠. 정확히 말하면 마이크 타이슨의 스승이었던 커스타마토가 만들었던 빅하우스 스타일 이런 그 외에 많은 작품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 작은 사람의 어떤 압도적인 힘이 약간 바탕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그런데 가드가 긴 것이 최대한 유리하긴 합니다만 이 파워펀처 중에서는 그래도 좀 팔이 짧으신 분들이 좀 많아요. 자, 그래서 많이 이렇게 흔들면서 많이 가죠. 가만히 들어가서는 너무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예 흔들면서 들어가되 X가드 같은 거 있죠? X가드. 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막아놓고 멀리 있다가 이렇게 여러분 이 들어갈 때는 페인트를 많이 넣어주셔야 되고요. 주먹을 너무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안으로 들어가겠다 하고 막 이렇게 막 날리고 들어가면 오히려 허점이 생깁니다. 아니 휘두르는 상대는 이렇게 뻗으면 저에게 닿을 수밖에 없고 저는 상당히 못 닿게 되죠. 그래서 자, 막 펀치를 뻗는 것이 아니라 페인트를 넣고 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X가드 같은 것 이런 것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서 확 밀고 들어가면서 주먹을 작게 날리거나 아니면은 그래플링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작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만의 노하우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대가 닿지 않는 곳에서 출발하라고 그랬죠. 예, 그건 맞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아예 이 상대 기준점을 상대 몸통이 아니라 팔다리에 맞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키가 큰 사람이 왜 유리하죠? 만약에 키가 큰 사람이 나보다 팔다리가 짧아요. 키만 크고, 내가 더 깁니다. 그러면은 그가 유리할까요? 너무 이렇게 턱이 높으니까 이렇게 치기 힘들 정도의 불리함은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리치의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자, 이 팔다리를 어떻게 봉쇄하느냐가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상대에게 머리 떨어져 있으면서 자, 상대의 무기를 공격합니다. 자, 뭐죠? 팔과 다리. 그것을 공략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이 몸통에 상대 몸통에 꽂는 것도 힘들죠. 얼굴에 치는 건 힘들죠. 하지만 상대가 공격하는 팔을 공격하는 건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뻗으면은 자, 이렇게 쳐내는 것인데, 자, 약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파링할 때, 브로킹할 때, 이 반사신경을 패링할 때 그 반사신경 조금만 더 강하게 해서 주먹을 받아 치는 것이죠. 그래서 저 타겟은 손등. 특별히 단련하지 않으면 고수님들이 단련하는 것들을 봤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단련되지 않는 곳, 엄지손가락 부분, 자, 이쪽도 쉽게 단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팔뚝 만져보세요. 이 안쪽 특히 이 안쪽 뼈는 굉장히 약해요. 생각보다. 바깥쪽 뼈는 조금은 강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충분히 때리면 급소가 될 수 있어요. 자, 안쪽에 손목, 팔목에 약한 뼈. 바깥쪽의 뼈도 강하다고 하지만 이 정권의 힘보다 못합니다. 그리고 또 팔꿈치 뒤쪽. 상대가 때릴 때 피하면서 팔꿈치 뒤쪽. 자, 그쪽을 때려주면 됩니다. 만약에 상대가 뻗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면서 거리를 두면서 상대가 공격한 것을 받아치고, 이렇게 한다면 상대의 무기가 손상이 됩니다. 일단 그렇죠? 다리도 마찬가지로, 자, 내 스스로도 자책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로우킥, 네, 오블리킥, 앞차기. 근데 더 중요한 건 상대가 발을 찰 때도 이 무에타이의 이 발망 방법과 태권의 발차기, 짧은 발차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응용해서 막아주는 것입니다. 들어올 때 막아주고 상대가 날아차기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해주기도 합니다. 이제 이것을 많이 연마했어요. 그래서 상대가 주먹을 날리면, 자, 올라와서 치고, 뻗으면 쳐주고, 네. 그럼 어느 순간 상대는 주먹 먹기가 두려워지죠. 자, 그리고 발차기 뻗을 때도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시합을 할 때는 이렇게 상대를 다 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발이 부러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전이죠. 그래서 그런 거 봐줄 여유가 없습니다. 빠져서 이쪽으로 갔다가, 이게 또 선제공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 가드를 하고 있을 때 상대 이두 부분을 쳐줍니다. 들어가서 이두를 쳐주면은 상대가 어떻게 되니까 이것이 손상이 입으면 주먹을 잘 뻗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나에게 위협적인 것이 뭐죠? 이 긴 팔과 다리인데 이것이 일단 다치게 되면 뭐 크게 저에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공격은 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키 큰 상대보다 제가 힘에서 우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우위가 없더라도 이 정권이 단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실전이기 때문에 가능한 기술이죠. 글러브를 끼거나 했을 때는 이렇게 해봤자 상대가 별로 데미지 안 입습니다. 하지만 맨 주먹이기 때문에 상대의 주먹을, 자, 가드를 탄탄히 하다가 다 쳐주면은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스포츠에서는 써먹을 수 없는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더욱더 키가 작으신 분들이 힘들기 때문에 더욱더 단련을 열심히 해서 근력과 힘을 키우고 또 관절과 정권 이런 것들을 단련시켜줘야 가능한 기술입니다. 가까이 간다고 무조건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리 싸움에 노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덤빈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공격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상대랑 가위바위보를 해야 됩니다. 자, 얼굴 공격이 가위, 바디가 가위, 그래서 둘이 보. 그렇죠? 이 가위, 보를 내가 어떻게 할지를 상대방이 헛갈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상대는 한쪽에만 방어를 치중하게 됩니다. 그 순간이 언제 올지 모르고 얼마나 올지 모르지만요. 자, 그러면 내가 상대 안면만 방어한다. 그럼 몸통을 이렇게 막 치다가 오버핸드 펀치 같은 것으로 상대를 공격하면 충분히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 타격에만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으면 상대편에 파고들어서 바로 태클로 공격하고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 제일 싫어합니다. 신체 조건이, 몸의 조건이 우리 모든 것이다. 여러분, 가족과 나를 공격하는 괴한이 2m에 150kg 장신, 거구라고 해서 난 도망가야 되겠다. 내 여자친구와 내 아내와 내 딸과 내 부모님이 계시는 내 친구가 있는 그런 곳에 도망갈 것입니까? 방법을 찾는다면 충분히 상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신체 조건이 약하니까, 부족하니까, 불리하니까 안 되겠다. 그것은 진정 호실의 어떤 원리가 아니고 철학이 아닙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충분히 신체 조건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내 스스로를 단련시키고 강하게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